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좀 무겁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지 않는 내용을 또 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아무래도 조정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편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조정의 깊이까지 부분에 따른 내용을 다루는 측면이 아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쪽에 너무 치우친 사고를 갖게 되면 다른 부분에 따른 저항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절대 그러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항상 사고방식을 가지실 때는 내 포지션 위치를 지우시고, 그러니까 내 포지션이 명확하게 한쪽을 정해놓고 만약에 어떠한 내용을 듣다 보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겠죠. 나는 이미 이 포지션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반감심만 더 생기고 기분이 더 짜증을 내고 그렇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또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요. 대략 이렇게 큰 하락, 17년도 때 큰 하락, 또 21년도 때 큰 하락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도 마찬가지로 박살이 나겠죠. 그래서 싫던 좋던 간에 어떤 유튜버는 아주 좋은 이야기만, 항상 귀에 달콤하고 그런 부분만 들려주려고 하는 그런 유튜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저는 편집 없이 그냥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가 나왔으면 나쁜 이야기도 다 알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서론이 길었는데 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좀 안 좋았던 내용들 싹 다 모아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17년도 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이제 거래소 폐쇄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걸 바톤을 이어서 은성수 씨가 이제 또 거래소 폐지 여론에 따른 이야기를 또 한번 거론을 하면서 좀 시끄러웠죠. 마찬가지로 17년도 때 왜 파급력이 좀 있었냐면 전체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좀 차지하고 있는 거래 비중하고 그런 측면이 가장 높았던 한국 비중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 영향력도 매우 컸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썸네일과 비슷하게 최근에 이제 제비 다이먼이 또 안 좋은 이야기를 또 꺼내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안 좋은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나라면 없앴을 것 같다. 이건 좀 굴하죠. 2017, 18년도 때 이미 뭐 롱숏 베팅 해가지고 충분히 차익도 챙겨 먹고 그랬던 분이니까요. 근데 이번 형태에서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조건부 형태로 이야기를 좀 했던 게, 약간 뉴스는 한 포지션으로만 보도가 나가야 되니까 이걸 좀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깊이 반대하는 이유는 마약과 돈 세탁 때문이다 라고 했고요. 과장된 사기가 아직까지도 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우려스럽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JP모건이 이제 최근에 있는 동향이 어떻습니까? 자기에 있는 자사주도 요즘에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나중에는 언젠가는 내려갈 것 같다,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걸 보고 최근에 빅테크 중심에 있는 모든 빅테크 기업 CEO들이 최근에 주식을 다 갖다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비트코인에도 쓴소리 했던 이유도 뭐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오르디 음모론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하도 비트코인이 많이 또 좋은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BRC20에 따른 측면으로도 보았을 때 이쪽에 있는 자금이 계속해서 꽂히다 보니까 반대파 세력 쪽에서 뭐 그런 생각으로 뭐 작성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OK부터 바이낸스까지 아무것도 없는 코인이 빠르게 상장이 되었다라는 썰이 일단은 첫 번째 이유가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 오디널스 프로토콜에 따른 상위 코인 부분인데, 이제 NFT를 박는 기술을 설명하는 측면에 있었을 때도 이제 대부분 이걸 좀 밀어주는 측면으로 바이낸스가 좀 더 많이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
라는 것인데, 원래 바이낸스는 그전 때부터 그래 왔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이게 좀 음모론일까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느끼는 것은 뭐가 있냐면, 최근에 이제 이쪽 관련된 BRC20에 관련되어 있는 취약점이나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아무래도 ERC20에 따른 외면 자금이 그쪽으로 잘 안 가고 있다 보니까 자꾸 그 빈틈을 찾아가지고 오히려 역공하는 형태라고도 또 보여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저는 일단은 그런 시점으로 좀 들려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 초기 개발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BRC20 토큰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블록체인 효율성, 무결성, 기술적 문제인지 궁금하다라고 묻자 후자에 해당이 된다. 전자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취약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BRC20이 뭐 없어진다, 토큰의 뭐 특정 몇 개는 없어질 수는 있어도 이게 아예 다 없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미 생태계는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BRC20도 추가적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가능한 시스템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게 뭐 문제가 생기면 업데이트하면 되는 것이라서 문제될 건 전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워낙 요즘 뭐 오르디나 뭐 페페나 뭐 그런 쪽이 워낙 강세를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코인판의 평균 시드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21년도 때 물렸던 사람 기준점으로 보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보게 되면 20대, 30대, 40대 구간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50대, 60대 구간이 좀 적었습니다. 금액별로도 여전히 이 1000만 원에서 1억 구간대가 제일 많았다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었냐면요. 최근 동향에 이제 GBTC 그레이스케일에 있는 이 비중이 점차 이제 조정 국면에 이제 봉착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서히 조정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척도 중에 하나는, 최근에 그레이스케일에 있는 측면을 좀 보게 되면 되게 웃긴 건, 이 동양에서도 이제 나머지 쪽이 좀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죠.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애가 생각보다 비싸서 손이 잘 안 간다, 뭐 이렇게도 또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의견들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뭐 한 구독자님께서 이야기해 주었던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인베이스가 그냥 대표로 코인베이스를 지칭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대부분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코인베이스 뭐 이런 쪽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평단이 상당히 낮은 위치이고 내가 당장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내가 약간 좀 감정적으로 고생을 좀 많이 했다고 하면 여기에서 익절의 포지션을 일정 이상 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평단이 너무 낮으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없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우리가 이런 고생하면서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그만큼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절 이제 12월 달 크리스마스 시즌도 있으니 이 돈의 수익비를 약간 빼서 이제 뭐라도 좀 가족들과 또 재밌게 좀 생활을 하셔서 약간 좋은 도파민 형태로 좀 잘 관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미국도 이제 서서히 조정에 있는 국면에 따른 이야기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것도 그냥 넘겨짚고 가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스닥 동향하고 거의 이제 붙어서 갈 확률이 매우 높은 게 이제 전체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코인베이스에 있는 주식도 좀 많이 올라와져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뭐 나스닥의 중심에 있는 조정 추이도 좀 볼 필요성이 있고,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시즌도 이제 좀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것도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추이도 변동폭이 워낙 좀 더 세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점도 약간은 나중에 내려갈 때 또 고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방면 쪽으로 좀 보실 필요성은 있지만 매번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끝내면 또 욕을 먹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형태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65% 구간대에서 60 요 사이 때까지는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언젠가는 내려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분명히 알트코인에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그 시간에서는 딴짓거리 제발 하지 마시고 여기에 거의 집중하셔서 그 짧은 기간의 수익을 다 챙겨 가셔라 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여기에서도 또 주었던 시그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나마 아크인베스트 누나는 리밸런싱을 엄청 잘합니다. 그리고 매수 포인트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형 마이클 셀러형 대비보다는 평단 관리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캐시우드 누나의 이런 패턴도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다 맞게끔 확률이 100%짜리는 없습니다. 인간이 개입을 하는 부분은 승률은 100%짜리는 없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테슬라의 매입 시기만 보았을 때는 또 승률이 생각보다 낮는데요. 오히려 뭐 코인베이스나 뭐 그레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관리하는 거 본다고 하면 이건 좀 승률이 생각보다 그것만 따로 보았을 때는 나쁘지 않았다는 걸 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 가격에 환산한 비트코인 추이를 좀 봤을 때 2주 정도 딜레이가 있다라는 점이 흥미로웠다. 그러니까 즉 더 올라갈 수 있는 프리미엄 차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요 이야기는 이제 내일 하도록 하겠고, 이 비트와이즈 이야기는 좀 내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6천만원 돌파, 원화 거래량 달러 제쳤다. 연일 치솟는 암호화폐, 한국이 투자자가 견인을 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차도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좀 걱정이 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다수 여기 프리미엄 차가 거의 4% 중반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글쎄요, 좀 더 10%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조금은 그때부터는 진짜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3% 정도 안까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또 다른 내용 중에 하나는 뭐 알트코인 이야기를 좀 몇 개를 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짧고 굵게 또 위믹스 이야기와 빗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빗썸이 자회사 서비스 좋고요. 올해 거래소에 올인한다라는 주요 목적은 이제 IPO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빗썸 방송이나 빗썸 뭐 리서치 보고서나 이런 쪽 싹 다 접어버렸죠. 돈 안 된다라는 거 다 집어치워버리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이쁘게 만들기 위한 척도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코빗의 위믹스 재상장 가이드라인 지킨 건 맞다라고 닥사가 이 개지랄병 할 때 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진짜 나중에 이제 와서 보니까 저도 좀 느끼는 바는요, 이때 22년도 때 기반에 있는 기사를 가지고 왔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업비트의 갑질, 이메이드 반복되는 논란,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운 겁니다. 주식회사와 업비트. 그러니까 솔직히 말을 해서는 거래소가 갑은 맞죠. 근데 이때까지 항상 길들이기를 하다가 저기 뭐 좀 시총이 큰 위메이드 주식회사가 코인 발행을 해서 들어온 겁니다.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연합 체계를 묶어서 밀어내기 식으로 간 거죠. 지금의 상황을 본다고 하면. 근데 지금 가이드라인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자기 살 길 다 찾아야 되니까 배신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배신자가 나왔는데 여기서 더 나온다고 해봐야 이게 잘 안 지켜질 게 뻔히 보이니까 가이드라인도 금지 기간은 1년이다라는 개 씹소리를 하면서 욕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수에 있는 위믹스 투자자들만 바보가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걔네들 그냥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런 자존심? 그냥 자존심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만 피해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게 저는 좀 그렇다. 그리고 지금 조사도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조금 사뭇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위믹스 투자자분들도 부정을 했다가 요즘 좀 퍼포먼스가 좋은데 여기서 만약에 장 대표가 깜빵을 가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위믹스는 더 이상 상승을 못할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장 대표는 이때까지 계속 매입을 해 주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큰 고래에 있는 매수 부분이 적어지게 되면 더 이상 못 올라가겠죠. 이건 단순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의 위믹스를 들고 계시는 그런 커뮤니티 분들의 분위기 동향도 전 좀 궁금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위믹스 생태계 부분도 위믹스 파이, 컨버터 커런시, 슈빌 파이낸스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간단하게 시간관계에서 요약을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의 NFT를 구매하면 1년 뒤에 35% 수량을 얹어주는 형태로 보여주는 그런 옵션 장단질도 좀 있고, 그다음에 위믹스 파일을 어떻게 해서든 좀 키워가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우나 고우나 저는 좀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래도 위믹스는 이메이드에서 재무제표를 보았을 때 그래도 개발진이 좀 빠방하다. 그리고 그만큼 고정비를 많이 쓰고 있다. 다른 재단들 대비보다는 훨씬 그래도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김치코인이라서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뭐가 됐든 간에 장 대표도 깜빵 가고 싶지 않는다라고 하면 올바른 길로 뭐가 됐든 간에 논란이 있어도 즐겁게 갈 확률은 매우 높다. 왜냐하면 폴리곤이나 나머지 애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폴카다 이 정도 시총을 갖고 있었던 애들도 구조조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막 최소 못하다 몇백 명씩 잘라버렸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개발진의 그런 구성 요소는 상대적 대비로 비교를 했었을 때 위메이드가 좀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저는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쪽은 워낙 물론 그쪽이 더 낫긴 하겠지만 이제 중간 라인에 있는 개발진 라인에 있는 비중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쪽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점은 이미 6천만 원대를 이제 간당간당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서 조금 더 간다라고 해도 곧바로 내려갈 확률이 이제는 좀 높지 않겠냐. 그걸 이제 RSI 기반적으로 보았을 때 여전히 높은 위치, 시간대별, 6시간대별로 보았을 때는 높은 위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걸 주봉으로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미 80구간을 저는 기준점으로 좀 많이 보고 있는데 80구간을 넘었을 때마다 조정의 깊이에 있는 세기가 매우 세게 나왔던 측면이 매우 높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RSI 90으로 놓았을 때 포지션을 보았을 때도 거의 90 이상이 되었을 때는 주봉입니다. 네, 무조건 추세 기반적으로 가장 매우 센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치로는 거의 86 정도가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RSI 수치가 90에 거의 가까워지면 이제부터는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